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쌤과 함께라면 사회는 문제 없다. 네, 안녕하세요. 범쌤의 사회 특강입니다. 가짜뉴스와 언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시험에 나올 가장 중요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 모든 개념들을 다 머릿속에 주입하면 공부가 전혀 안 됩니다. 가짜뉴스 특징을 오늘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목. 가짜뉴스를 보면 거북목이 된다. 이렇게 되셨죠? 자, 거북목은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겠죠? 그래서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판을 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받아쓰기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한다 첫 번째 특징을 받고 두 번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언론 신뢰도가 아주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조선일보가 왜 최근에 정정합니다라는 코너 만든 거 알고 계신가요?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중에 한 줄로 띡. 지금 이거는 뭐 국민한테 지금 다 실컷 우롱해놓고 말도 안 되는 행태죠. 이런 가짜뉴스가 우리 땅에 존재한다는 것 부끄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가짜뉴스의 특징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적폐들의 권력을 주로 유지하고 쟁취하는 데 쓰이는 만큼 진보 민주 세력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논두렁 시계라는 이 허무맹랑한 뉴스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의 특징을 거북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추미애 장관이 있겠죠. 아들과 관련된 이런 가짜뉴스로 굉장히 언론에서 맹폭을 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휴가 사용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면서 보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어요. 윤미향 의원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앞세워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윤미향 의원을 맹폭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소비 심리를 아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안 하고 경제를 안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교활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가짜뉴스는 유명한 이런 인사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국민들까지 피해자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이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는 것을 이번 개념 정리를 통해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온라인 촛불을 시청한다. 정답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 못하는 만큼 온라인 촛불을 통해서 재밌는 그리고 또 유익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이 맞습니다. 자, 2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가짜뉴스를 적극 처벌한다. 네, 정답이겠죠? 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뭐냐면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공권력에 의한 것만큼 크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면 언론 탄압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분 언론의 이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닐까요?
가짜 뉴스는 끊임없이 생산하는데 뭐 처벌은 안 받고 있어서 이만큼 우리 사회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여러분들의 81%에 달하는, 그죠? 어마어마하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정착이 되면 언론의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보도 행태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언론의 가짜뉴스를 해결한다라는 것이 지금 2번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가짜뉴스를 쓰지 말라고 조선일보를 설득한다. 아유, 안 되겠죠? 네, 설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 100년 동안 어떻게 했죠? 네, 계속해서 투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만이 가짜뉴스를 해결하는 것,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고춧가루를 탄 소주를 한 잔 마신다. 아이고, 이거는 저 감기 걸렸을 때 하는 미신인데 이마저도 감기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자, 5번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어본다. 아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바쁜지 안 들어주더라고요. 네, 산타 할아버지는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온라인 촛불을 시청한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거, 북, 목. 거짓말을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부끄럽고 목숨을 앗아간다. 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촛불을 시청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해서 가짜뉴스를 끊어낸다, 해결한다 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